6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은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98년 대조영이 건국함. 두 번째,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림. 보기에 나온 두 가지 키워드로 유추했을 때 해당 국가는 발해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 발해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입니다. 발해는 대조영이 건국했으며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도 어떤 나라에 대한 설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던 국가는 부여입니다. 3번,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던 국가는 고려입니다. 4번, 제가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회의에 대해서는 고구려 외에도 다른 나라에 대한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3국 국가에 대한 제가회의와 같은 귀족회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구려는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를 갖고 있었고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였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라의 신분제도는 혈통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개인의 정치, 사회적 활동 범위를 결정하였음은 물론 집과 수레의 크기나 복색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보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신라의 골품제도입니다. 골품제도라는 것은 뼈에도 품질이 있다. 즉 타고난 계급을 벗어날 수 없는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입니다. 가장 위에는 성골이 있고 그 밑에 진골, 그리고 육두품, 그 이하로 계급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나거나 아무리 똑똑해도 성골과 진골 단계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불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중에 통일신라 후기에는 이 육두품과 호족 세력들이 결탁하여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도라기보다는 국가를 통치하는 어떤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기인제도는 고려의 통합정책입니다. 그리고 3번, 사심관 제도는 고려, 4번,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의 제도입니다. 이 기인제도와 상수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인지를 활용한 정치 형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지방 세력의 유력가의 자식을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인질로 잡아놓고 정치를 하는 거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의 현재 명칭은 장수왕이 도읍을 옮기고 남하 정책을 추진한 지역, 왕건이 서경으로 삼아 북진 정책을 추진한 지역. 해당 지역은 바로 평양입니다. 참고로 장수왕은 고구려의 왕이며 왕건은 고려의 건국자입니다.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백제의 수도였던 지역이고 개성은 옛 이름은 개경으로 고려의 수도였던 지역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고려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는 크게 4가지 신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족, 두 번째 중류층, 세 번째 양민, 네 번째 천민입니다. 특히 귀족 계급은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특혜를 받는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9번의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류층은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렸다. 중류층은 하급 지배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류층이 아닌
귀족 계급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천민은 과거를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다. 천민은 거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계급이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귀족은 하급 지배층으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귀족은 주 지배층입니다. 하급 지배층에 해당하는 것은 중류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양민에는 농인, 상인, 수공업자가 포함되었다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두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고려 사회의 모순은 보기에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검정고시에서 상당히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므로 꼭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입니다. 비슷한 말로 귀족 사회의 모순과 분열, 중앙지배층의 분열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고려에서 세력을 주도했던 세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타이틀만 짚고 넘어가면 처음에는 호족과 건국 세력이 세력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특정 가문에서 관료들을 배출하게 되면서 이들이 권력을 잡고 문벌 귀족 시대가 열립니다. 그 후에는 군인들, 무관들이 정권을 잡는 무신 정권, 같은 말로 최씨 정권의 시대가 옵니다. 그 후에 몽골에서 침입을 하고 고려가 지게 되면서 몽골,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권문세족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 말기에 들어서 새로운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